자, 이제 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이것을 보신 분들이라면 네. 아마 대략적으로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결정하고 어떤 종목, 어떤 섹터에 투자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아마 감이 잡히신 분들이 많을 것 네. 같습니다.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. 머릿속에 네. 떠오르더라고요. 네. 자, 그 부장님, 연부장께서 올해 좀 주목할 섹터와 종목을 그래도 한번 좀 정리를 요약을 해주시면 어떨까요? 네, 일단 저는 두 가지로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5년, 10년 이상 계속 성장할 섹터. 그러니까 경기와 상관없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에서 탈출하는 종목들 있잖아요. 안 좋았다가 그 두 가지로 올해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.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구조적 성장하는 거.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. 반도체 앞으로 많이 쓰일 거고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전장 부품 회사들 이쪽도 좋고 건설업종도 구조적으로 한 최소 1, 2년 좋아질 것 같아요. 정부가 부동산 규제 이제 좀 풀어주잖아요. 그런 면에서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증권업종도 당연히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한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 기후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걸 딱 봤는데 모든 그 트럼프의 잔재를 다 없애더라고요. 트럼프는 아시겠지만 화석연료를 되게 네. 좋아하잖아요. 근데 그걸 다 지워버렸어요.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있는 관용차도 다 전기차, 수소차로 대체를 하고 이렇게 석유화학이나 옛날 구경제 산업에 있던 그런 비즈니스를 갖고 있던 회사들의 보조금을 다 안 주기로 결정을 했더라고요. 그럼 무슨 얘기냐? 그린 산업 하는 회사한테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녹색입니다, 한마디로. 네. 바이든. 그래서 우리나라도 녹색 잘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녹색과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업체들, 이거는 1, 2년짜리가 아니에요. 옛날에 아까 제가 주도주 얘기하면서 현대미포조선이 뭐 2, 3년 동안 10배 갔다 그랬잖아요. 녹색 산업에서 그런 게 나올 거예요, 분명히. 왜냐면 이제 시작이니까. 근데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하고 한국도 하고 유럽도 하잖아요. 전 세계가 이제 다 그쪽으로 가니까 그런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에 있는 기업들이 저는 이제 첫 번째 좀 타겟이 될 수 있다. 그리고 그 외에 그 좀 한두 개만 더 넣어드리면 네이버, 카카오 같은 플랫폼 회사들 계속 성장하고 네.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컨텐츠. 뭐 이것도 사실 하나의 컨텐츠지만 유튜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웹툰과 그 드라마잖아요. 네. 근데 네이버하고 요새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합작한 그 뭐죠? 그 스위트홈이 예. 넷플릭스 대박이 났잖아요. 그게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. 이제 우리 한국의 무형자산이 이제 재평가되겠구나. 그래서 뭐 이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, 그게 뭐 꼭 드라마가 아니어도 돼요. 그런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, 그다음 한 가지 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, 그 구조적 성장은 아니지만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안 좋았던 섹터들 중에서 올해 좋아지는 거.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항공주들 같은 것도 좋을 수가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저는 백화점을 되게 좋게 봐요. 아니 지금 코로나인데도 제가 주말에 한 번씩 백화점 가면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백화점은 코로나 영향에서도 좀 그렇게 큰 타격을 안 받고 있는데도 그래도 코로나 피해주라는 인식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려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백화점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탈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,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화장품. 네. 화장품도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. 마스크 쓰니까 화장을 대부분 기초 화장을 많이들 하시는데 기초 화장이 아니고 이제는 색조 화장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이제 수요 회복도 마스크를 이제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건가요? 이제 좀 아니 이스라엘을 보니까 기사를 네. 보니까 이스라엘이 백신 접종이 44% 됐대요 벌써. 근데 그 백신 접종한 사람들을 추적을 했는데 네. 감염자가 0.015%밖에 안 된대요. 엄청난 효과가 일단 확인되고 있네요. 그리고 백신을 맞고 나서 특별히 부작용도 없었고 걸린 사람들도 있잖아요. 어쨌든 네. 0.015%면 일부는 걸렸다는 그렇죠. 얘기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중증 환자로 가는 경우가 없대요. 대부분 경증.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사실 또 우리나라가 이스라엘하고 민족성이 좀 비슷하잖아요. 아시겠지만 뭔가 또 시작하면 국민성이 네. 빨리빨리 하자 우리 그냥 그런 또 민족이니까 그렇게 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좀 빨리 탈출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 좋았던 섹터들 중에서 가격이 좀 매력이 있다면 한번 좀 담아보자 이런 시각이고, 그리고 화장품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이제 화장품도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화장품에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섹터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혹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이게 화장품 쪽은 잘 몰라서. 그러니까 화장품하고 예. 더마가 뭐냐면 피부 미용이에요. 피부.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친 용어가 더마래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로 병원에서 많이 팔아요.
그래서 일부 기업들이 이제 그런 더마 코스메틱 화장품 회사 중에서 제약회사도 있어요. 그런 사업을 하는데,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주름 개선. 화장품을 바르는데 주름이 개선돼요. 그런 화장품도 있고. 일석이조네요. 예, 뭐 보습제 같은 것도 있고. 주로 병의원에서 많이 판매하고 홈쇼핑도 하는데 이쪽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.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올리브영의 판매 데이터가 나왔어요. 화장품이. 근데 당연히 색조 화장품은 되게 안 좋았고 기초는 좀 플랫했는데 유일하게 고성장한 게 50%나 성장한 게 더마 코스메틱 제품은 작년 올리브영 그 판매 그 매장에서 보니까 50%가 매출이 늘었대요. 이거 코로나면 화장품이 줄어야 되는데 그쵸. 이쪽만 증가한 거예요.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쪽 트렌드가 간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피부 미용과 좀 관련된 화장품 회사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여러 이제 그 종목과 여러 섹터를 네.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이거 다 얘기하신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네. 뭐 말씀하실 수 있다면 네. 혹시 이런 섹터는 조금 피해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예. 저는 이제 솔직히 좀 제가 약간 저는 이제 대부분 지금 섹터들 중에서는 나쁘게 보는 섹터는 별로 없어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 워낙 유동성도 좀 풍부하고 하니까 그런 섹터들은 좀 나쁘게 안 보는데, 근데 조금 이제 안 좋게 보는 섹터는 일단 그 유틸리티. 그러니까 이걸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주주분들. 기분 되게 나빠. 상대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. 상대적으로.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뭐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가 뭐 주가 안 간다가 아니라요. 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공기업 비즈니스는 안 좋아해요. 왜냐하면 한국전력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. 한국전력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. 돈 벌려고 하는 회사인가요? 한국전력이? 아니잖아요. 아니죠. 우리한테 이 전기를 네. 공급하는 게 가장 목적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싸고 좋은 전기를. 근데 그러려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. 공기업, 가스공사 마찬가지고. 근데 그런 비즈니스에 투자한다는 건 주식시장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회사가 성장하고 그 성장의 열매를 주주가 같이 따먹는 게 주식 투자의 가장 좋은 목적이잖아요. 근데 공기업은 그게 아니거든요. 태생 자체가 희생이에요, 일단. 네. 이 회사가 희생을 해가지고 국민을 좀 편하게 해주는 게 목적입니다. 그래서 아시겠지만 전기를 그러니까 국민 생활이 안 좋을 때 전기를 올린다고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. 쉽지 않죠. 예, 네.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런 거니까 저는 유틸리티 쪽은 좀 피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, 두 번째는 여행주도 조금 좀 그래. 아니, 그러니까 여행주가 안 간다는 건 아닌데, 아니 제가 깜짝 놀란 게 여행주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.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. 네, 이미. 아니 예. 벌써 코로나 다 끝났어요. 얘네들은 그 코로나 이전을 다 회복했더라고요. 네. 근데 한 번만 생각하실 게 분명히 여행들 다 가실 거예요. 저도 갈 겁니다. 저도 백신 맞고 2주 격리 해제되면 네. 저 무조건 해외 한번 갈 거예요. 저도 가고 싶어요. 네. 이거는 국민들 누구나 우리 주린이들이 안 놔주실 것 같은데요. 무전히 가시다가는. 네. 근데 이제 다 그런 생각 하고 계실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게 쏠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이연소요라고 그러죠. 분명히 한 번은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예요. 근데 구조적으로 좋아질 건 저는 의문이에요. 왜냐하면 일단 코로나 이전에도 여행주들 주가 안 좋았습니다. 이걸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왜 그랬냐면 구조적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패키지 여행을 많이 가야 되거든요. 그래야 여행주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. 근데 요즘의 트렌드가 10대, 20대 한번 물어보세요. 아니면 30, 40대도 다 혼자 가요. 그렇죠. 예. 자기가 다 동선을 짜요. 맞습니다. 네. 예, 그리고 이게 여행사든 유튜브 싫을 거예요. 유튜브에 유튜버 분들이 다 알려줘요. 자기 갔다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 짜줘요. 근데 그분들 돈도 안 받아요. 예. 그러니까 여행사들은 좀 짜증날 수 있어요. 근데 여행사는 패키지를 많이 가야 돈을 버는데 패키지 여행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예전처럼 많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과거처럼 구조적으로 성장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주가가 하반기에 좋아질 걸 너무 빨리 반영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발 여행 주주분들 저한테 제발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네, 네. 구조적으로 성장 못할 것 같아서 그런 업종들은 좀 투자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반기에 좀 회복하는 섹터라면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백화점이나 면세점이나 화장품, 뭐 의류 이런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네.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정말 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예. 많이 있어서 이게 네. 뭐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요. 네, 투자자 맞습니다. 입장에서는. 예. 예.